지난 5월 텍사스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점은 사건 발생 장소가 바로 초등학교였다는 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의 너무나 많은 일상적인 곳들이 킬링필드로 변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뭔가를 해야 할 때라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하면서 약 30년 만에 관련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며칠 뒤인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무차별 총기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진행된 기념 퍼레이드였었죠. 그 때문에 바이든은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된 지 9일 만에 또다시 성명을 발표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독립기념일에 미국의 슬픔을 안겨준 무차별 총기 범죄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총기 범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총기와의 전쟁이 정말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총기 규제 반대론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왜 강력한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미국의 총기 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45,222명) 지난 2020년 기준 미국 총기 사건 사망자의 숫자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총기 관련 사망률이 13%나 증가했다고 하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세 미만 총기 사건 사망자가 약 30%로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세 미만 가운데 4,300여 명이 총기 사건으로 사망했는데요. 이 수치는 그동안 20세 미만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었던 차량 관련 사망자 수를 앞지르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시간 대학 제이슨 골드스틱 교수는 아이들 사이에서 총기 관련 부상이 차량 충돌 부상을 능가한 것은 지난 40년 만에 처음이라면서 그 이전에도 없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 총기폭력 기록 보관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4명 이상인 총기 난사 사건이 327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만 해도 미국 전역에서 하루 1건 이상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총기 소유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준 미국은 약 3억 9천만 정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인구수 대비로 따져보면 100명당 120.5정의 총기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내전 중인 예멘보다도 2배가 많은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유령총이라고 불리는 조립식 총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총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총기 판매율은 여전히 증가 추세죠.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2,150만 정, 2021년에는 1,880만 정의 총기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자면 당연히 총기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얘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총기 소지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1776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때 미국은 정규 군대가 없었던 탓에 지역별로 산재해 있던 민병대들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죠. 즉 일반 시민들이 내 집과 일터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총을 들고 싸운 겁니다. 그렇게 약 8년에 걸친 싸움 끝에 1783년 미국은 독립에 성공하게 되고요. 미국인들에게 총기는 그저 무기가 아닌 자유와 안전 그리고 독립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후 총기 소지 관련 내용이 헌법에 담기게 되는데 바로 1791년에 마련된 수정헌법 2조였습니다.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총기 소유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받은 건데요. 총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모든 국민은 총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조항이 만들어지고 200년이 지날 때까지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개인의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전까지는 미국 대법원에서 수정헌법 제2조를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잘 규율된 민병대의 조직에 부합할 때만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 2008년 이 해석이 뒤집힙니다.
무장경비대 소속이었던 딕 앤서니 헬러가 권총의 소유를 금지하고 개인의 집에서 소총과 엽총을 보관할 때는 총알을 장전하지 않거나 안전장치를 걸어야 한다는 워싱턴 DC의 총기 규제 법안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콜럼비아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그때 대법원이 민병대와 상관없이 개인이 총을 소유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정 헌법에 나온 피플을 개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230년 전 필요했던 각 주의 민병대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오래된 그리고 첨예한 논쟁 속에서 결국 개인의 권리라고 해석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총기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수정헌법 2조는 절대적이지 않다. 수정헌법 2조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대량 탄창을 살 수 없었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마디로 230년 전 제정된 법을 대법원이 시대에 맞지 않게 해석했다고 비판한 겁니다. 이쯤 되면 총기 사고가 나날이 늘고 있으니 수정헌법을 바꾸거나 폐지하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총기 규제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는 거대한 민간단체, 바로 전미총기협회가 있기 때문이죠. 이 NRA는 회원수 500만 명, 연간 운영비만 약 3천억 원에 이르는 막강한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금은 주로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들어가서 총기 규제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쓰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선 당시에 340억 원을 이 단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죠. 뿐만 아니라 NRA 선거자금 지원 비율을 보면 97%가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이 같은 수치를 보면 공화당 정치인들이 왜 필사적으로 총기 규제 법안을 막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관 3명을 보수 성향 인사로 교체하면서 보수와 진보 균형이 6대3으로 깨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대법원은 수정헌법 2조를 앞세워 총기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뉴욕주 총기법을 기각해버렸죠. 뉴욕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총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는 법률이 있었는데요. 이 법률에 대해 뉴욕주 총기협회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면서 총기 옹호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뉴욕주와 비슷한 방식으로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다른 8개 주와 워싱턴 DC도 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실 총기 규제는 미국 정치 역사에서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됐던 건 브레이드 총기 규제법과 돌격무기 금지법인데요. 1981년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피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대변인이었던 제임스 브래디가 총에 맞았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는데요. 바로 이 사건의 범인이 정신병력이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었죠. 그 이후 1993년 총기 구매자가 정신병력이 있는지 또 전과가 있는지 등 관련 신원을 조회한 이후에 판매하는 브래디 총기 규제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는 반자동화기와 대량 탄약이 들어가는 돌격소총을 규제하는 돌격무기 금지법이 제정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제정된 법안에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브래디 총기 규제법의 허점은 바로 인터넷이나 민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원조회 없이도 여전히 총기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죠. 또 돌격무기 금지법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법을 연장하지 않아서 한시법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런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해 왔는데요. 최근 텍사스주 참사까지 일어나고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힘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말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된 거죠. 이번 총기 규제안은 위험 인물의 총기 소지를 막는 레드 프래그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또 21세 미만 총기 구매 희망자의 신원조회, 총기 밀매 처벌 강화가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당초 바이든이 요구했던 총기 구매 연령 상향이나 돌격 소총,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같은 과감한 규제는 모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은 필요한 모든 것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한 걸음을 의미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고요. 뉴욕타임즈는 이번 성명으로 총기 문제에 대한 30년 교착을 종식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떠오르는 미국의 총기 규제 갈등. 하지만 역사적 구조적 배경으로 인해 200년 이상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이미 미국에는 3억 정 이상의 총기가 존재하고 미국 지형 특성상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탓에 치안을 경찰에 의지할 수 없어서 총기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위기 한가운데 총기 구매자가 58% 증가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쪽과 총기 소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쪽의 간극이 너무 커서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약 30년 만에 총기 규제에 한 걸음 다가선 미국. 과연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